자, 이번엔 의문의 변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문의 변동 두 번째 시간에는 탈락과 첨가 두 가지를 다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탈락 현상에는요. 자음군 단순화, 리을 탈락, 히읗 탈락, 그리고 모음도 있네요. 모음도 어떤 환경에서 없어지죠? 모음 탈락은요, 여기 오른쪽을 잠깐 보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예, 요거 다 한번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 자음 탈락 중에서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사실 살짝 다뤘어요. 예, 음절 끝, 즉, 받침 중에서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할 때 겹받침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겹받침 이야기가 그 받침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다르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음가 중에서 하나가 탈락되는 거니까 탈락 현상에 넣기 시작했어요. 이게 문법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큰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럼 표준 발음법을 보면서요. 음절 끝에 겹받침 가운데 어떤 것이 탈락되는가? 뭐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예, 지금 여기도 종류를 두 가지를 나누어 놓았는데요. 자, 하나는 앞에 자음이 탈락하고, 그치? 얘가 없어지잖아? 그런데 요거는 뒤에 자음이 또 사라진단 말이야. 이게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표준 발음법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해줘야 합니다.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부분이 지금 쭉 나와 있어가지고 자음군 단순화 좀 지저분할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은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그냥 같이 볼게요. 자음군 중에서 여기 있습니다. 제10항입니다. 제10항 그리고 12랑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자, 10항의 경우에 요 자음들 요거는 전 시간에 이것이 탈락이라는 거 설명하느라고 썼던 거니까 요건 좀 지워 놓을게요. 좀 오히려 헷갈리네요. 자, 두 가지 자음군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는 요 경우 넉 할 때 뒤에 자음이 사라지고요. 이거는 앞에 자음이 사라지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거의 규칙 같아요. 그러니까 리을로 시작했던 요 자음들, 요 받침 중에는 요것만 있네. 이렇게만 얘는 리을로만 시작했던 세 가지인데 여기도 리을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뭐 한 가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있는 그대로만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중에서요, 이 위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뒷자음이 다 사라지는 앞에 자음만 남는 요 자음들인데 이 중에서 얘가 문제예요, 사실은. 예, 이렇게 뒷자음이 사라지면 좋겠어, 그치? 넓다. 뭐 이렇게. 그런데 어떤 경우 예외가 있어. 자, 예외는 외워야 되는 거죠. 이 단어가 예외야. 밟다. 밟다는요. 밟다는 밥으로만 발음됩니다. 전부 다. 네, 뒤에 자음이 오면 일단 밥으로만 발음돼요. 그리고 넓다 같은 경우요. 이 넓다는 실제 다른 단어와 같이 합쳐졌을 때 넙죽하다, 넙둥글다 이런 식으로 넙으로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지, 그치? 예외의 경우만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요 용어들, 요 받침들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들은 얘네들이 전부 다 앞에 자음이 탈락돼요, 그죠? 앞자음들이 탈락됩니다. 그런데 예외, 예. 요 리을 기억 같은 경우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는 또 리을로 발음돼. 대부분의 모든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조금 고쳐주세요. 전 시간에도 봤는데 틀리게 쓴 게 많더라. 맑게 비음화가 돼요. 말게라고 발음하진 않잖아요. 자, 묽고 얽거나 이게 리을로 발음된다니까. 자, 선생님, 근데 요거는요, 예, 항상 질문이 많아야 돼요. 흙과라고 했잖아요. 흙과라고 안 하고요. 요거 잘 읽으셔야겠죠. 용언의 어간 발음. 용언이어야 돼요. 예, 이거는 단어잖아요. 자, 이 체언과 용언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꽉 가야 되고 얘는 용언이니까 맑게 해가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외 사항까지 합쳐져서 겹받침 읽는 그 규정들 좀 규정을 안다는 건 사실 늘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리을 탈락 보겠습니다. 동사나 형용사의 용언이죠. 예, 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용언의 어감말 자음 리을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자, 요와 같이 노니, 놉니다. 네, 노시다, 노니, 둥근이, 둥굽니다. 이렇게 리을이 탈락되는 현상이죠.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요, 이거 용언이 아니잖아요. 따님. 예, 요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단어 형성에서도 이렇게 리을이 탈락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님.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어 형성 시에 단어 형성 시에도 리을이 탈락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이 다른 예는 뭐 바느질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거는 리을이 탈락되죠. 바느질 이런 식으로. 네, 단어를 형성시킬 때 그때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리을 탈락 안 됐는데요? 달림. 예, 단임이 되지 않잖아요. 네, 단어 형성 시에 예전에 단어가 형성될 때는 리을이 주로 많이 탈락됐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리을이 탈락되지 않게 만들어지는 단어들도 있어요. 달림, 별림과 같이 리을 탈락이 늘 일어나지는 않더라. 이 교과서에 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교과서 58쪽 한번 잠깐 좀 볼까요? 교과서 58쪽에 옆에 여기 한번 더 읽어봐 주세요. 예전에는 리을 탈락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다마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을이 많이 탈락됐는데 현대 같은 경우 달림 별림과 같이 현대에 만들어진 단어는 리을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것. 또 이런 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현상 조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리을 탈락 중에서요. 또 한 가지 좀 봤으면 하는 예가 좀 있는데요. 자, 거기에다가 잠깐만 볼게요. 히읗 탈락으로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예가 많아져서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히읗 탈락. 이것 또한 보십시오. 여기 또 동사나 형용사, 즉 용언이죠. 예, 모든 용언이 그 어감말 자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애들이 이것들이에요. 낫다, 좋다. 얘네들이 히읗이 탈락되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받침 히읗에 관련된 규정 중에서 히읗 탈락도 같이 봤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미 앞에서만 탈락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전미사 앞에서도 일어납니다. 싸이다 같은 경우는 피동 전미사겠고요. 끓이다 같은 경우는 사동 전미사일 텐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거 잘 구분 못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단어 배울 때 여러분들 다음 단원에서 또 꼭 잘 다뤄줄 거니까요. 그게 모두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될 겁니다. 이런 전미사 앞에서도 일어나더라. 어미 앞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히읗 탈락, 음운 규칙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얘는 어미 앞에서다. 얘는 전미사 앞에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우리 자음 탈락 배웠잖아요. 이제는 모음 탈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용언의 어감말 모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용언의 어간의 모음이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건데, 자,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모음 탈락 배울 때요. 아주 중요한 규칙을 배우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모음 탈락에서 문제점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언의 어간에서만 탈락됩니다. 자, 쓰다 라는 말이 어미와 합쳐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둘 중에 뭐 탈락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예. 여기에서 이 용언의 어간에
용언의 어간에 있던 모음이 탈락되는 겁니다. 어미는 탈락될 수 없어요. 예, 어미는 탈락될 수 없습니다. 어간에 있는 모음만 탈락되는 것이 모음 탈락의 전체적인 기준이랄까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동음이면 둘 중에 뭐가 탈락되는지 모르겠지. 자, 중요한 건 뭐라고? 어간에서만 탈락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이 탈락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흔하지. 하지에서요. 흔하다. 여기까지가 어간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해지는데 여기에서 이게 아가 탈락되는 거. 모음이 탈락되는데 여기서 모음이 탈락되자마자 히읗과 지읒이 합쳐지네요. 그렇죠. 합쳐져서 하나로 변합니다. 치읓. 이런 건 또 축약도 일어나네요. 그래서 흔치가 되는 거예요. 모음이 탈락됐고 그 다음에 축약이 일어나는 겁니다. 탈락과 축약이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바로 이 부분이네요. 자, 쌤이 볼 때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있어요. 자, 깨어에서 어가 탈락됐대. 문제죠. 실제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어미가 탈락돼 버리는 일은 없어. 여기 어미 붙였는데 애써서 어미 붙여놨는데 어미를 탈락시켜버려? 말이 안 되지. 어간에서의 어떤 모음이 탈락되면 몰라도. 자, 그래서 깨어가 깨가 되는 것은 이렇게 현상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깨와 여기에 이제 어미가 붙었는데 어떤 이 어가 이 깨 때문에 동화되었다고 봐야 돼요. 깨 플러스 에로 이렇게 동화 현상으로 봅니다. 모음 동화가 일어나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가 탈락되어야 될까요? 탈락은 어간에 얘가 탈락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최종으로는 깨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게 장음이 돼요. 왜냐면 둘 중에 뭐가 빠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탈락되고 난 다음에 그 흔적으로서, 탈락의 흔적으로서 장음이 남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때 이거를 이 탈락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나중에 장음이 된 거를 학자에 따라서는 이 장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또 축약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푸 더하기 여기서 어간에서 우 탈락시켰고요. 바이다가 바다가 될 때에는 이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에서 이자가 탈락되면서 바다가 되었다고 봐서 이것은 이탈락으로 봅니다. 모음 탈락의 종류는 이와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 모두 탈락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첨가되는 현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는 일정한 환경에서 없던 의문이 추가되는 현상이에요. 첨가 중에서 니은 첨가 현상을 먼저 봐주세요. 니은 첨가 현상은 앞말 끝이 자음이고 뒷말의 첫 음절 모음이 이 또는 반모음이 이 계열의 이중 모음 이 경우에만 일어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합성어나 또는 파생어의 두 가지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자, 니은이 언제 첨가되는지 보세요. 먼저는 합성어입니다. 솜잎을 그리고 꽃잎. 자, 발음이 어떻게 돼요? 꽃잎이 아니라 꽃잎이 아니라 꽃잎으로 나오죠. 자, 여기서 니은이 된 것은 나중에 비음화가 이루어져서 꽃잎이 된 거예요. 자, 먼저는 한 번 더 천천히. 자, 음절 끝소리, 음끝 현상에 대해서 꽃이 되었다가 원래는
붙어야 됐을 텐데 대신에 니은이 첨가됐고요. 여기서 음절 끝소리 현상 립.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이라는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어가 되어서 꽃잎이 되죠. 자, 그러면 둘 다 지금 합성어에서 니은이 첨가된 경우였고요. 이번에는 영업용 접미사가 붙어서 맨입 접두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는 경우에도 니은이 첨가됩니다. 영업용. 자, 천천히 볼게요. 자, 니은이 먼저 첨가됩니다. 니은이 먼저 첨가되고요. 니은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음이 되어서 비음화 영업용이 되겠죠. 그 다음 맨입. 맨입도 니은이 첨가되어서 맨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각각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역시나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요. 한일, 옷 입다. 네, 이것도 결국에 옷이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의해서 옷, 그리고 입다에서 이어서 발음하다 보니 니은이 첨가됐어요. 입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오음변동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적용해 볼까요? 니은의 영향으로 비음화가 이루어지죠. 립.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음절말 불파에 의해서 경음화가 이루어지죠. 네, 된소리 되기 현상에서 같이 배웠었어요. 옷 입다로. 자, 이렇게 좀 더 길게 써보자면 옷 입다 이렇게 발음되죠. 자, 니은 첨가 현상 여기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참고로 해서 사이소리 현상 알아보자 했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어요. 자, 사이소리 현상에는 모두 다 사이소리 현상이 첨가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체 얘기할 때 이미 사이소리 현상 중에 된소리 되기 현상은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자, 여기에는 된소리 되기 현상이 같이 껴 있잖아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조건입니다. 합성어가 될 때. 자, 그러니까 예외의 경우 해님은 사이소리 현상일까요? 해님? 해님이에요? 해님이에요? 네, 이거 적을 때 해님으로 써주셔야 돼요. 왜? 이거는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거든요. 접미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사이소리, 사이시옷이 여기에 표기가 될 때도 같이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고 뒷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일 때, 자, 이것도 또 조건입니다. 앞단어 끝소리 울림소리, 모든 모음 울림소리죠. 그리고 뒷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일 때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경우. 자,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된 거니까 이거는 교체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된소리 되기 현상으로 교체해서 이미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에서 된소리 되기 현상을 빼고도 여기에 표기상으로도 사이 시옷이 첨가되잖아요. 자, 여기 뒤에 거는 된소리 되기 현상들입니다. 된소리 되기 현상들은 이미 설명이 끝났다고 일단 보고 뺄게요. 자, 그러면 표기상으로도 사이 시옷이 첨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혼동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표준 발음법 같이 한번 볼게요. 사이 시옷이 첨가되는 경우 이것도 첨가라고 봐야 되겠죠. 자, 상당히 뒷부분에 있습니다. 된소리 되기에서도 사이소리 현상 여기에서 한번 같이 봤었잖아요. 자, 28항에 사이소리 현상 같이 봤었고요. 사이소리 현상에서도 여러분들 이 된소리 되기 현상이 그 안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이시옷은 없지만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 안에 들어가는 된소리 되기 현상으로 봅니다. 자, 이제 음의 첨가를 같이 한번 보면서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사이시옷, 첨가를 두 가지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에서요, 이 표준 발음법, 즉 어문 규정에서는요, 이 음의 첨가에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해요. 음의 첨가에서 니은 첨가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사이시옷 첨가. 네, 다시 쓸게요. 사이시옷 첨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그 용어는요, 학교 문법에서밖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학교 문법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다루느냐를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아까 니은 첨가 현상 보았지요? 니은 첨가 현상, 그 얘들 다루었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니은 첨가로 제29항에서 나오고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자, 그 다음에 요런 경우도 니은 첨가입니다. 리을 받침 뒤에 첨가되는 니은음이 리을음으로 발음되는, 썼을 때는 마치 리을 첨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니은이 첨가되었고 그 다음 유음화가 일어난 걸로 봅니다. 니은 첨가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유음어까지 넣어서 리을처럼 발음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단어를 이어서 한마디로 발음할 때 아까도 보았죠? 이때에도 니은 첨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었고요. 예외 규정은 아까 학습지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 니은 첨가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조건은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합성어잖아요. 물론 숫자지만 625. 여기서는 그 안에 니은이 첨가되어서 발음이 달라지지 않고요. 이런 것도 송별연 같은 경우는 정말 외워야 되는 수준이죠. 송별연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송별연 그냥 연음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어문 규정에서는 제 30항에서 사이시옷이 첨가되는 걸로 일단은 이 세 가지 사항을 보고 있어요. 사이시옷 첨가. 자, 봐주신다면요. 우리 아까 같이 사이시옷이 첨가되어서 발음은 된소리 되기가 되는, 자, 이것을 사이시옷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된소리 되기로만 보기에는 좀 사이시옷이 이미 첨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첨가라고 일단 봐주는 거죠. 발음은 이렇게 디귿 발음을 허용한 정도, 그냥 내까라고만 볼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디귿을 넣었다는 건 사이시옷의 음가를 인정하여 내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요,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발음을 이렇게 한다. 사이시옷 첨가인데 발음은 이렇게 된다 라고 본 거고요. 사이시옷 뒤에 이음이 결합된 경우에 발음은 니은으로 발음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았어요. 자, 그런데 학교문법에서는 일단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큰 현상 안에서 봅니다. 사이소리 현상 안에, 이 안에 니은 첨가가 이 안에 있고 또 사이시옷 첨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히스토리 현상 안에 니은 첨가와 사이시옷 첨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만 보더라도 니은 첨가 얘기만 나오고 사이시옷 첨가 얘기가 같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논란이 좀 되고 있거든요. 사이시옷 첨가된 것 중에서 된소리 되기는 일단 교체로 빼야 되잖아요. 첨가라고 봐야 될지 교체라고 봐야 될지 지금 벌써 조금씩 혼동되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학교문법이나 여기서 학교문법에서 간혹 문법 책이나 문법 해설서 등등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아까 방금 사이시옷 첨가에서 니은 미음이 결합된 거야, 니은으로 발음된다, 이때 이거를 니은 첨가로 봐버리는 거예요. 사이시옷에서 이것을 음가로 보지 않고 일단 그냥 음운 현상으로만 봐주는 거지. 표기에서의 시옷 신경 쓰지 않고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만 보니까 니은 첨가 현상이다. 그럼 맨 밑에 거는
백엔잎 같은 경우는 백엔잎, 이거는 니은 첨가다 라는 식으로 발음 위주로만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인데 니은 첨가, 니은 첨가 이렇게만 보고, 요거는 그냥 그 맨 위에 있었던 내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된소리되기로 보는 거죠. 된소리되기 교체로. 자, 이렇게 어떻게 볼 것이냐는 아직도 다 규정이 정해진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다 고려한 상태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학교 문법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맞추어서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니은 첨가되었던 거, 그리고 지금 어문 규정에서 말한 사이시오 첨가를 모두 합쳐서 사이소리 현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이소리 현상을 아직은 좀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니까요. 우리는 학교 문법에 초점을 맞추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에는 사이소리 현상뿐만이 아니라 사이시오 표기 문제를 잠깐 다뤘어요. 사이시오 표기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이긴 하는데요. 합성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받침으로 사이시옷이 적힌다 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지금 우리말 이야기인데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합성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받침으로 사이시옷 적는 그 표기 문제에서, 표기 문제는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6개 한자어만 사이시옷을 붙이고요. 그 예외적인 사항인 6개 한자어는 외워주어야 한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 여기 첨가는 표기기기까지 다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 여기서 멈추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첨가에 관련돼서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탈락과 첨가 모두 합쳐져서요. 자, 1번 문제는 첨가 문제이죠.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거 한번 볼까요? 콩밥 같은 경우, 네,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지요. 네, 여기는 사이시옷이 첨가되지 않고요. 앞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고 뒷단어의 이 예사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콩밥, 여기서 콩밥이라고 나오지 않죠. 여기서 첨가 현상, 여기 니은 첨가, 늦여름, 이것도 니은 첨가, 진이기다, 니은 첨가, 교육열, 이건 니은 첨가 됐다가 나중에 유음화 되어서 교육열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콩밥이 왜 콩밥이 되지 않는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콩밥이라고 발음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콩밥으로 발음되지 않는가? 우리 된소리되기에서요. 된소리되기 한참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사이소리 현상 그 표준 발음법에서 나왔을 때 그때 잠깐 보았는데요. 이 앞에 울림소리 맞잖아요. 이 울림소리고 뒤에는 예사소리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뒤에 소리가 된소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때 두 단어의 관계예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것도 맞아요. 합성어가 된 것도 맞는데 콩으로 지은 밥이란 뜻이 되잖아요. 그럼 두 단어의 그 관계 안에서 시간, 공간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된소리 되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라는 거죠. 물론 첨가 현상 또한 없다고 봅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여러분들 그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발음을 나는 것을 일단 교체로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첨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 탈락에 관련된 교과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문제는요. 네, 요거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자음군 단순화 문제입니다. 리을 기억, 여기에서 리을이 탈락되죠. 닭.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나간다면요. 니은, 히읗 같은 경우는 자음군 단순화로 볼 것인가 아니면 히읗 탈락으로 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 무엇이 오느냐도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히읗 탈락에서요,
어간말 자음 히읗이 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히읗 탈락으로 보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히읗이 탈락됐다고 보고 연음시켜서 많이 이렇게 읽는 것은 맞고요. 이것은 히읗 탈락으로 봅니다. 자음군 단순으로 볼 것인가 히읗 탈락으로 볼 것인가는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기역 시옷에서는요, 뒤에 있던 자음이 탈락되죠. 넉. 그 다음 여러분들 참 쌤이 조금만 더 단계를 좀 더 올라간다면요, 이 장음으로 발음되는 건 장음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 좀 지우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장음으로 쓰는 것은 장음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넉. 사실 장음과 단음으로 소리의 길이로 구분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 편이어서 선생님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히읗 탈락이 되는 거죠. 예,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히읗 탈락되는 거. 좋은. 이것도 장음으로 발음돼요. 좋은. 자, 이거는 자음군 단수나 뒷자음이 탈락되죠. 갑. 그 다음에요, 탈락 현상으로 확인하기 문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리을 탈락, 탈락 현상의 예를 한번 적어봐라 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그 모음들,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붙여봐야 되겠네요. 히읗 탈락 아까 보았죠.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는 거니까 한번 탈락 현상의 예 한번 적어볼까요? 싸, 은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발음으로 적어주세요. 싸아 할 때 싸아 이런 식으로 히읗이 탈락됩니다. 탈락 현상이 예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쓰다는 의가 탈락되죠. 모음 의가 탈락됩니다. 자, 쓰니 이럴 때는 탈락되지 않는데 어떨 때 탈락돼요? 써. 그리고 뭐뭐 했다 할 때 얻다, 썼다. 이때도 써었다, 쓰었다. 의가 완전히 탈락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어미 앞에서 의가 탈락되는 탈락 현상이 예들이었고요. 자, 청가는 요거는 학습지에서 한번 이미 다룬 거예요. 정확한 발음 또 써주려고요. 솜니불, 요것도 장음으로, 장음 단음 그거 구분하는 건 너무 어렵네요. 거기까지 냈다 너무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자, 이 두 가지는 합성어였고요. 또 파생어에서도 니은이 첨가되죠. 영, 엄용. 선생님이 이미 설명했던 거니까 그대로 좀 발음만 적을게요. 영, 엄용. 이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다음에 맨입. 니은이 첨가돼서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예. 음절 끝소리 현상까지는 우리가 한번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첨가 문제 다음 페이지에 또 있네요. 니은 첨가 문제. 자, 다음같이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자, 혼이불이는요, 발음이 혼이불 하면서 니은이 이미 첨가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래도 한번 적어볼까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어서 니불 더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발음은요, 니은 때문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혼니불 이렇게 발음되겠죠. 자, 실제로 여기에서는요, 음절의 끝소리 현상, 니은 첨가, 그리고 비음화 이렇게 돼서 니은 소리가 나는데요. 이것을 니은 첨가로 그냥 보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니은이 첨가되었다라는 거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들길로 발음됩니다. 그렇죠? 들길로 발음되니까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것이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뒤에 자음이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이소리 현상 중에 된소리 되기지만 이 된소리 되기는 무엇으로 본다? 교체로 본다. 된소리 되기, 교체.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명칭하는 거에는 이제 여러분들 역사, 국어의 역사가 좀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두 단어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합성어의 그 관계 문제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색, 연필도요. 발음할 때 색연필로 소리 나죠? 예, 니은이 첨가돼요. 색에 연필, 니은이 첨가되어서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것이 또 발음될 때는요. 색의 발음이 이 영국의 음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고 색연필 이렇게 발음됩니다. 네, 이것도 니은이 첨가된 거네요. 니은 첨가된 거는 기역 디귿. 자, 마지막 볼게요. 맛집은 발음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의해서 발음되어 있고요. 음절 끝소리 때문에 음절 불파 현상에 의해서 뒤에 있는 소리가 이제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됩니다. 맛집 이렇게요. 이거는 된 소리 되기 현상이에요. 교체죠. 즉 교체다. 자, 첨가가 아닌 것들은 이렇게 교체가 나왔었네요. 자, 그럼 기역과 디귿이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다음 시간에 축약 부분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나머지 학습활동 문제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